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금테크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금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테크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세 가지로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금 실물 거래, 그리고 두 번째는 금 통장, 그리고 세 번째는 금 펀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거든요. 우선 뭐 금테크에서 골드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금을 직접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아무래도 장기 투자가 좀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이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지 수익을 좀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현물 투자고요. 그리고 0.01g, 뭐 1g, 100g, 1kg 이렇게 거래 가능한데 보통 1g은 5만원 내외, 100g은 500만원 내외, 1kg는 5천만원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현재 금값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구매하시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금은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안정자산 중에 하나로 들어가잖아요. 달러도 있고 엔도 있고 요즘에는 뭐 가상통화인 비트코인까지도 안정자산으로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제 시대 불변의 가치예요. 지금도 뭐 어느 나라에 가서 금을 팔아도 그 나라의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금이니까 금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이제 현금화가 쉽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또 이제 구입이 쉬워요. 뭐 우리가 금은방을 가든 홈쇼핑을 가든 뭐 은행 증권사 같은 데 가도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이 없어요. 뭐 매매 차익에 대한 수익도 없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없고, 그리고 종가세 대상이신 분들도 따로 세금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나는 거액으로 할 정도의 수준 아니다 하시면은 그냥 뭐 귀걸이, 목걸이 사서 끼시다가 쌀 때 사서 끼시다가 파시면 돼요. 액세서리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다가 뭐 파셔도 되고 기금속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 단점은 이제 판매처에 따른 시세 차익이 다 달라요. 지역별로 다 금 시세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만큼 지역마다 다르고 또 금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순도, 중량 이런 걸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신력 있는 데에서 사려고 하시는데 보통 그런 데는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뭐 금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가 10%가 붙고 수수료가 5%가 붙어요. 그래서 총 15%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금으로 이제 수익을 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곳은 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금을 이제 사겠다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금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현물이다 보니까 이름을 써놓거나 뭐 통장처럼 비밀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서 뭐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중장기 상품으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0.01g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사고 팔고가 편리해요. 그 돈을 넣어놓고 이제 사겠다고 이제 돈을 입금을 하면은 금을 구입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중도 해지나 환매 수수료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단지 통장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뿐이지 금을 사고 파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뭐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입금을 하면은 달러로 사요. 그러니까 입금을 하면 환전을 해서 금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인 게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받아요. 그 달러가 올랐을 때는 금을 많이 사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금값이 오르고 원달러가 떨어지면 수익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값도 봐야 되지만 달러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입금 출금 수수료가 1% 정도 있고, 그리고 인출하실 때는 금 통장이니까 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10% 부가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은 통장으로 거래를 하지만 솔직히 실물 거래와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원금 보장도 안 되고 예금자 보호도 안 돼요. 그리고 종합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지만 대상이신 분들은 이런 거래를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금펀드.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시세나 금 관련 기업, 뭐 광산이나 금을 캐는 금과 관련된 업종의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펀드다 보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단점은 15.4% 세금을 떼고 그리고 금 시세와 연동이 될 수도 있지만 연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또 금 시세가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금 시세가 올라가는데 그 회사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있다 이러면은 그 펀드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 시세와 100% 연동한다기보다는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금테크라고 하시면은 금실물, 금시세를 많이 생각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금시세와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그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이제 수익성을 보일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다 안내를 드리고 이제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는 금펀드를 취급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거나 뭐 많이 찾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은행에 나가셔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펀드 역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장 선호하느냐 하면 골드바를 가장 선호하시고요. 아무래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보니까 과세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시고 대신 금을 뭐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작은 중량도 있지만 좀 수익을 좀 크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금을 조금씩 사 모아서 나중에 좀 많이 모이면은 그때 올랐을 때 좀 팔면 아무래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금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저에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추천해주고 싶냐라고 물으시면 그냥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저도 그냥 골드바, 금붙이, 금댕이. 아무래도 그냥 뭐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써도 되고 이러니까 그냥 저는 금이 나은 것 같고 다른 건 수수료 떼거나 세금 대상이라거나 뭐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좀 저도 많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금테크를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상품들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실물이 제일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저도 예전에 금을 한번 구매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오늘 좀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금테크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